시작에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요, 현재 조이풀이라는 스타트업의 대표를 맡고 있고, 작년에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에서 진행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라는 연수과정이 2기 최종 인증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이폰 개발을 주로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기반의 국내 커뮤니티인 섹시 iOS 디벨로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저는 현재 올해 갓 20이 된 나이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취업 준비생이 계신가요? 저는 아직 겪어보진 못했지만 주변에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냐, 요즘 항상 취업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여러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4년제 대학을 갔더니 대기업 아니면 안 가려고 한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네. 하지만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기업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만족도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아까 이재근 씨께서 발표하신 것도 있지만 실제로 대기업을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실제 다른 걸 하고 싶었는데 다른 만든 거 이제 QA 터치만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없다라는 것이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솔직히 이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취업할 나이가 돼서 실제로 대기업에 취업까지 했는데 이런 하고 싶은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든 개발자가 되고 싶다 또는 개발이 좋다라는 이런 막연하면서도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스타트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 스타트업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는, 도전을 하고 있는 이런 스타트업 조이풀이 어떤 기업인가, 대체 넌 누구냐라는 것에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스타트업에 도전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해봤는지,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해결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등 이렇게 배우고 느낀 점 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하거나 또는 이제 막연하게나마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스타트업이 뭘까요? 자, 여기 스타트업이 혹시 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혹시 영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드신 분은 순우리말인가요? 네, 스타트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스타트란 단어와 업이라는 영어가 합쳐지는 단어입니다. 이걸 한번 잘 의미를 한번 쫙 보세요. 혹시 스타트나 업 이거 모르는 단어 아무도 없으시죠? 네, 스타트는 시작하다, 업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스타트와 업이라는 단어를 한번 머릿속에 새기고 제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의 정의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내려진 곳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우리 모두의 사전,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확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 또는 임시조직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분홍색으로 예쁘게 색깔이 들어간 확장성,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또는 임시조직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먼저 확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방금 첫 슬라이드에서, 첫 슬라이드 아니죠. 스타트와 업이 합쳐졌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업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세계적인 엑셀러레이터 기업인 Y 콤비네이터의 폴 그라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타트업의 핵심은 빠른 성장에 있다. 스타트업이 최근에 시작되었든 기술적인 걸 기반으로 하고 있든 엑시 전략이 있든 또는 벤처 투자를 받았든 이런 걸 절대 중요하지 않다. 스타트업의 핵심은 빠른 성장이다. 스타트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에서부터 나온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렇듯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빠른 성장입니다. 대기업들보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기업과는 다르게 대기업보다 빠르게 시장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틈새가 있는지 찾고 그 대기업보다 빠르게 틈새에 진입해서 대기업보다 빠르게 그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쉽게 말해서는 어떻게 돈 벌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들 아시는 앱스토어에서 앱을 단순히 판매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즐겨 하시는 윈드러너나 이런 곳에서 이제 게임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결제하는 것 또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다양한 것인데요. 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이유가 스타트업은 결국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스타트업이 기업이라는 함은 기업은 결국 운영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금을 어떻게 모으냐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 세 번째가 굉장히 연계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아까 방금 앞서 말씀드린 확장성과 결합하면 스타트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스타트업은 그리고 기업 또는 임시조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위키피디아에서. 이걸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일단 아까 방금 이번에서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실제 현금 또는 수익을 창출해내는 면에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업들과는 다르게 수평적인 문화, 자유로운 분위기 이런 것들과는 그냥 이런 팀에 오히려 가깝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스타트업은 팀이기도 하고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또는 일반 기업과 비교했을 때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 팀이나 기업이 이런 이중적인 특성을 모두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는 계속 바뀌어 왔었어요. 여기 보이시는 게 지금 위키피디아에 있는 이제 리비전 히스토리인데요. 위키피디아에서 계속 정의가 바뀌었었어요. 원래는 위키피디아에서 스타트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어요.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기업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확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 또는 임시조직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바뀔까요? 그 이유는 저는 스타트업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스타트업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단순히 스타트업은 최근에 만들어졌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IT 쪽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게 스타트업이구나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더 스타트업의 본질을 정의에 더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스타트업을 왜 할까요? 저도 참 스타트업 좋아하는데요. 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제시카 알바예요. 다들 아시는데 왜 남성분들이 많은데 왜 다 모르지? 네, 혹시 그거 아세요? 제시카 알바가 몇 년 전부터 육아용품 판매와 관련된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트업 행사가 있어요. 테크크런치 디스럽트라는 행사인데 제시카 알바가 작년에 있는 이 행사에서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글로 읽을게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진짜 힘들다. 표정도 지금 썩어 있죠. 네, 진짜 힘들다고 말을 해요. 실제로 스타트업을 주변에서 하시는 선배님들도 그렇고 실제로 저 또한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요. 이유는 되게 합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업무에 비해서 월급은 없거나 또는 거의 쥐꼬리만큼이에요. 거기다가 사람들과 같이 하잖아요, 일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의견 마찰이 생길 수 있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스타트업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도전 자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타트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아까 방금 스타트업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즐겁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그렇게 사랑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게 느낀다고 믿고 있고요. 네, 자신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돈이 있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사무실 그리고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동료들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고된 일이라도 즐거움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CEO를 꼽으라면 잭 웰치라는 CEO가 나올 수 있는데요.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관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남이 나의 운명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입에 달고 다녔다고 해요.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해야 자기가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프로그래밍을 처음 입문했어요. 이제 웹 개발을 시작으로 했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혹시 여러분들 메이플 스토리 아시나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나요? 네, 메이플 스토리라는 되게 유명한 게임이 있죠. 이제 그때는 거의 초기 단계였는데 그때 이런 사이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치면 이제 매소를 복제해주겠다. 당시 이제 2005년, 5년쯤이었는데 이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니까 되게 동심이었어요. 아, 진짜 복사가 되나? 이러면서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치고 이제 딱 복사라는 버튼을 누르려고 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태 표시줄에 이게 뜨는 거예요. 메일 투 라는 게 뜨는 거예요. 딱 그거 보고 딱 떠올렸죠. 이거 누르면 혹시 내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쟤한테 전달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뭐 메일을 보내거나 이런 게 있으면 다 넥슨 메일로 보내지는데 그때는 세이클럽 메일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혹시 나쁜 놈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호기심이 왕성했을 때라 그런지 이런 괘씸한 놈들이라는 생각보다는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기로 뭐 나모 웹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었고 이제 그렇게 프로그래밍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저는 중학교 때 항상 집 학원 집 학교 학원 집이었죠. 네, 이 생활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이제 근데 주변에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서 나중에 너 커서 뭐 하고 싶냐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 되게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중요한 뭐 사소하든 뭐 저한테 인생에 있어서는 되게 큰 이런 사건이었지만 메이플스토리 피싱 사이트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왜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프로그래밍이다. 난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2011년에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네, 여러분 보통 자퇴라고 하면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절대로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되게 모범생이었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도전을 좋아하고 직접 부딪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막 뛰어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가끔씩 막 보면 멍청해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사회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고등학교에서는 뭐 다 똑같은 공부를 배우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개발자인데 개발자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실무 경험이 더 필요한 거 아닐까? 개발자가 실제 개발을 하면서 현장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게 무모한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요. 저는 실제로 자퇴 후에 많은 경험을 계속 해봤습니다. 뭐 일부러든 우연이든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려고 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행이 될 수도 있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죠? 저예요. 강원도에서 이제 같이 자퇴한 친구들끼리 4명이서 갔었는데 저기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지금 2분 정도 와 계신데 같이 자퇴한 친구들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저기 손은 든 친구랑 또 한 명은 나갔나봐요. 물 마시러 갔나? 네, 이렇게 여행 다녔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를 하면서 이제 잠깐 언급해드린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라는 과정에서 이제 최연소로 인증을 받게 되는 이런 작게나마 목표를 이루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앱 개발 경진대회 같은 곳에 나가서 이제 우수상을 받아보기도 했었고요. 300만 원 사로 나누니까 75만 원인데 엄마 아빠 용돈 주니까 저한테 10만 원 남더라고요. 네, 굉장히 슬픈 경험이었는데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색다른 경험도 해봤어요. 이건 여러분들 중에서도 몇 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모든 데가 다 떨어졌었어요. 제가 작년에. 네, 제가 작년에 수능을 안 보겠다고 근데 대학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캠퍼스에 대한 낭만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수시 6개를 다 썼어요. 이제 저희 때부터는 수시 6개까지밖에 못 썼기 때문에 그래서 썼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저는 나름 뭐 상향도 넣고 적정도 넣고 하향도 넣었는데 다 떨어질 줄 몰랐어요. 되게 충격 먹었었는데 혹시 이거 여러분 다 이해하시나요? 0킬 6대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무모하면서도 의미 있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스타트업 조이풀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 조이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것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인 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런 즐거운 제품을 다른 사람들도 즐겁게 써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개발자 3명과 디자이너 1명이 모이게 된 팀인데요. 아까 자퇴한 친구 중에 나갔다는 친구도 저희 팀 중에 1명이에요. 네, 저희는 근데 남탕이에요. 저 냈다 남자예요. 여러분이 아마 스타트업을 하시면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 그러길 바랍니다. 꼭 그러길 바라요. 꼭. 제가 팀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날고 기어도 팀원들과 소통할 줄 모르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과거에 한 번이라도 같이 프로젝트나 또는 일을 해본 사람들을 주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팀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길형진인데 지금 원래는 반말 쓰지만 지금은 공석이니 C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씨는 저희 팀에서 디자인을 맡고 있어요. 제가 지금 20살인데 형진 씨는 18살이에요. 저보다 2살 어린데
처음 만난 계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연이었어요. 물론 디자인은 남자인데요. 네, 플래시 카페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웹 개발을 시작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플래시를 오랫동안 주로 개발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플래시 카페라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만났던 친구예요. 초등학교 제가 6학년 때 이 친구를 처음 봤었는데 이때가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굉장히 수준급의 디자인 실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개발을 하면서 이 친구한테 디자인도 조금씩 배웠어요. 처음에는 이제 야, 나 디자인 좀 가르쳐주면 안 되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 보고 스승님이라고 부르래요. 네, 이때가 중학교 1학년 때 에피소드인데 스승님이라고 부르는데 좀 그렇잖아요. 뭐 나 이제 초등학교 있다가 중학교 올라오면 이제 나는 이제 초딩이 아니다. 난 중딩이다라는 이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스승님이라고 부르래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갖고 야 그럼 우리 타협을 하자. 내가 스승아라고 부를 테니까 스승님은 조금 그렇고 스승아라고 부를게. 이렇게 뭐 이런 디자인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당시에 저는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았고 이 친구는 디자인을 할 줄 알았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실제로 거리는 멀지만 온라인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몇 년 동안 함께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때가 2007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윈도우 비스타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쯤인데 이걸 한번 플래시로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거 막 벡터 PNG 파일인데 막 벡터 다 따가지고 선 다 따서 막 프로그래밍하고 위젯 만들고 시계 돌아가고 메모 써주고 막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저걸 왜 만들었나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긴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할 일 태스크 관리해주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소나기 게임인데 갑자기 게임이 만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만들어봤던 거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팀원은 바로 진재규 씨입니다. 들어왔나요? 아직 안 들어왔네요. 네, 저랑 동갑이에요. 이 친구는 서버 개발을 저희 팀에서 맡고 있는데 저랑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같이 자퇴했어요. 네, 저는 1학년, 2학년 때 둘 다 같은 반으로 있었는데 이 친구는 당시 서버 개발을 주로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방금 형진 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제가 클라이언트 개발을 맡고 이 친구는 서버 개발을 주로 맡았어요. 여기 발표절에 협업을 한 것들을 좀 넣고 싶었는데 서버가 다 죽어 있어가지고 앱이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친구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성격적으로 굉장히 저와 반대의 성격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에 꽂히면 굉장히 밀어붙이고 이런 추진력이 강한 성격인데 비해서 이 친구는 하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할 줄 아는 친구였어요. 실제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원래 자퇴는 이 친구가 먼저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자퇴했어요. 이 친구는 1년 전부터 생각했는데 저는 일주일 만에 자퇴했거든요. 네, 이런 면이 이제 성격의 차이가 이렇게 팀을 이루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런 거 해보자라고 막 띄우면 그 친구가 이거 안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신랄하게 잘 까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상호보완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진석 팀원인데요. 이 형은 저보다 2살이 많아요. 설진석 씨는 지금 저희 팀에서 웹 개발자를 맡고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라는 과정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팀은 이때 하이브리드 앱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앱은 웹과 iOS 네이티브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SNS를 만드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아이폰 모바일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팀에 웹 개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형이 원래 수학이랑 알고리즘 하는 이런 UI 이런 거 하나도 관심 없는 형이었거든요. 형 이거 좀 해보실래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해보겠대요. 그래서 한 2-3일 정도 잠수를 탔어요. 3일 정도 후에 딱 나타나서 어디 갔다 왔어요? 하니까 나 집에서 그 W3 스쿨이라고 이제 웹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쫙 튜토리얼식으로 쫙 적어놓은 게 사이트가 있어요. 영어인데 미국 살다 와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읽고 왔다고 하더니 갑자기 웹을 막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게 지금 여기 내비게이션 바랑 탭바 말고는 다 이게 웹이거든요. 여기도 이거 사진이랑 여기 말고는 이거 다 웹이에요. 근데 막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똑똑하시구나 이 형.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학교 휴학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뭔 일인가 해서 봤더니 왜 갑자기 휴학했어요? 군대 가려고 그래요? 아니 나 창업하려고 휴학했대. 휴학을 했대요. 알고 보니까 이제 저희랑 같이 창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휴학까지 결정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형은 최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22살이 저희 팀에서 최고령자예요. 네, 이런 최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국에 살다 오셔서 그런지 굉장히 열려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막 투정을 부리거나 할 때도 굉장히 다 받아주고 저희 팀이 의견을 다 괜찮다라고 해주시는 분입니다. 가끔씩은 다 괜찮다고 해서 좀 짜증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팀 내에서 맏형 역할을 잘 해주시고 있는 분입니다. 스타트업을 할 때 가장 좋은 직장 동료는 가장 좋은 스타트업 파트너는 전 직장 동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과거에 한번 프로젝트나 같은 일을 통해서 손발을 맞춰본 사람이 스타트업을 같이 할 파트너로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 대해 이미 한번 협업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얘가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뭐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은 보통 이런 경우가 있죠. 오빠는 내가 왜 화났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이제 속으로는 인연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말로는 못하죠. 네. 저희 팀은 뭐 거창하진 않지만 나름의 소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정확한 의사 전달인데요. 가끔씩 디자이너분들이랑 막 이야기를 하면 막 답답해요. 막 디자이너분들이 제가 본 디자이너분들은 언어적인 능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때? 라고 하면 이제 대명사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거, 이거, 저거를 되게 많이 쓰는데 저 엄청 헷갈리거든요. 무슨 포인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헷갈리다 보니까 그냥 우린 처음부터 그냥 저희는 아예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솔직히 막 이런 거는 막 디스클로저 인디케이터라는 용어를 갖고 있는데 그냥 막 화살표로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애매해서 그냥 그림을 그리고 화살표로서 이거라고 그려줍니다.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괜히 막 대명사 섞어 쓰고 막 이런 포인터 막 이중 삼중 포인터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의사전달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이런 식으로 많이 남겨놓다 보면 이게 결국 팀이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결국 UI나 UX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결국 하나하나 다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용어에 대해 미리 정의를 하는 습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좀 디자인 해줄래? 분명히 이런 걸 의도했겠죠?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를요? 근데 이걸 디자인해왔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맞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맞는데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네, 물론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과장되긴 했지만 이렇게 용어의 차이로 인해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내비게이션 바나 탭 바는 양반 수준이에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다 여러 플랫폼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UI 관련된 용어인데 저희만의 서비스나 뭐 또는 특정 팀에서의 제품에서 특정 부분에만 있는 그런 UI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꼭 정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스크린샷으로 하이브리드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제 굉장히 짜증나는 UI가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이 막 크게 막 늘어났다 줄어났다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짜증났었는데 저희는 그 이름을 녹화되고 있죠. 왓더퍽이라고 불렀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쓸 때 wtf.png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근데 굉장히 의사소통이 좋아졌어요. 세 번째로 사용자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조이풀 처음에 로고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글자로 쓸 때. 근데 제가 명함을 막 이렇게 돌리면서 사람들 네트워킹을 하는데 자꾸 메일을 보냈다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조이풀이 아니고 조이파이로 본 거예요. FI로 본 거예요. 저거를. 그래갖고 제가 디자이너한테 말을 했어요. 자꾸 사람들이 L을 I로 본다고 했더니 이제 디자이너 자존심이 있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보기엔 L이라고. 그렇게 계속 이제 논쟁을 하다가 우리 둘이만 해가지고는 결과가 안 나오겠다, 결론이 안 나오겠다 해서 페이스북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결국 1번은 다 사람들이 I로 받아들이는 걸로 판단을 했고요. 그냥 조입 L자를 조금 더 크게 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로고를 바꾸는 결론을 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용자들이 가끔씩 이제 논쟁이 결론이 잘 안 나온다 싶으면 제3자한테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3자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 있는 논쟁을 의미 없는 논쟁을 좀 줄여줄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상한 팀이 모여서 작년 10월부터 DC바임이라는 서비스를 기획을 했었어요. 혹시 이 용어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 포크 말고요. 개발자 용어인데 뭐 혹시 기터브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발자 용어인데 다른 사람의 소스 코드를 내 방식으로 응용하여 개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라이브러리나 이런 걸 올렸을 때 저기서 이게 조금만 수정되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면 그 포크에서 제 걸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작년부터 사무실에서 요리를 직접 해 먹었어요. 이분이 아까 그 최고령자 분이신데요. 맛있게 너겟을 하고 있죠.
요리를 직접 해먹었는데 저희 굉장히 뜬금없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리에 한번 포크를 적용시켜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군가의 요리를 내 입맛에 재탄생시킬 수 있는 게 결국 요리에 포크를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한번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요리 관련 서비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는 것만 해도 뭐 네이버 키친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저는 해봤더니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양상이 있었어요. 뭐 첫 번째는 레시피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리 관심사 커뮤니티였어요. 진짜 관심사 커뮤니티예요. 레시피 없어요. 네, 첫 번째 레시피 정보 제공을 서비스를 봤더니 뭐 이렇게 주부들이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한테 해준 밥이에요 라면서 막 올리더라고요. 뭐 네이버 키친이나 오마이 셰프, 만개 레시피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요리 관심사 커뮤니티는 진짜 요리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자취생들이 올려요. 진짜 의미 없는 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오늘 저녁이라고 하면서 짜파구리 올리고요. 뭐 레시피 같은 거 안 올려요. 뭐 오늘 시켜 먹은 치킨 막 이러면서 치킨 사진 올리고요. 근데 사람들이 좋다고 막 댓글 달아줘요. 아, 맛있어 보인다고. 네, 근데 봤더니 이제 대부분 학생이나 자취생처럼 뭐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지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콘텐츠로는 정말 승부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리에 단순히 관심만 가지고 있는 라이트 유저를 타겟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리 관심사 커뮤니티,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특징이 나왔었어요. 거대 커뮤니티에서 하나의 불들어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다. 뭐 예를 들면 오늘의 유머나 뭐 네이트판에 있는 요리 게시판 등에서 거대한 커뮤니티가 있고 그 안에 하나의 분류로 요리 게시판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낮보다는 밤과 새벽 이용자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고프잖아요, 그때가. 한 8시쯤에 이제 그때부터 슬슬 배고파지기 시작하고 10시쯤에는 피크를 찍죠. 새벽 1시쯤에는 사람이 항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시간이라고 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은 대부분이 모바일보다는 PC용 웹으로 나온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어요. PC용 웹 기반 서비스가 대부분인데 사진은 핸드폰으로 찍지 않나? 그죠? 여러분 사진을 이렇게 노트북 이걸로 찍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기 때문에 저희는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요리 게시판의 트래픽 중에서 대부분이 모바일 트래픽이었어요.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의 60% 이상이 모바일 트래픽이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는 가설을 하나 세웠어요. 모바일 기기에서 찍은 사진을 PC로 옮겨가지고 이걸 업로드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바일로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리 SNS를 지향하자라고 해서 그런 제품을 만들었고요. 현재까지는 약 디자인 짱짱한 이런 80% 정도의 개발이 완료되었고, 아마 4월 초쯤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즐거운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에요. 하지만 자금난이 온다면 어떨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개발하고 싶은데 먹고 살 돈이 없어요. 지갑 먼지밖에 안 나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통장 잔고를 봤는데 한 1,700원이 남아있더라고요. 팀원들은 밥을 먹으러 이제 순대국밥을 이렇게 딱 긁었는데 잔액이 부족하다고 뜨는 거예요. 상당히 충격을 먹고 이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자금이 진짜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만큼의 자본이 필요한 건지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뭐 회계, 재무 이런 것들은 하나도 몰랐었거든요. 저는 단지 그냥 개발이 좋아서 모인 팀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의 뭐 네트워크나 또는 뭐 검색을 통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장 되게 유명한 사진이더라고요. 뭐 본엔젤스의 강석훈 이사님도 이 사진을 인용해서 굉장히 많이 강연을 하시곤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볼 필요 없어요. 이 부분은 저희랑 관련 아예 없는 부분이군요. 여기만 보면 돼요. 봐야 될 부분. 뒤에 분들은 안 보실 텐데 안 봐도 돼요. 위키피디아에 가면 나오거든요. 위키피디아에서 스타트업 컴퍼니라고 하면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밸류 오브 데스라고 해서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전, 즉 적자 단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손익분기점인데요. 저희는 손익분기 전 단계를 봐야 돼요. 거기서는 자금을 이런 식으로 모은다고 합니다. 엔젤이나 FFF로 자금을 모은다고 하는데, 엔젤은 여러분들 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거의 되게 초기 스타트업 단계들한테 열정이나 아이템이나 팀을 보고 거의 조건 없이 이게 투자를 해주는 이런 투자자들을 말을 하는데요. FF가 뭘까요? FFF 혹시 대답하실 분 있나요? 이거 알면 제가 차용원 드릴게요. 네, 아쉽게도 없네요. 책은 제가 갖겠습니다.
FFF는 Friends, Family, Fools라는 뜻이에요. 즉 스타트업을 처음에 할 때는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거나 뭐 부모님한테 돈을 받거나 또 멍청한 애들한테 돈을 뜯어야 된다. 뭐 약을 팔든 말든 뭐 이제 속칭 해가지고 뭐 이제 친구 론, 부모 론 이런 말도 있는데요. 네, 그냥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의 펀딩으로 손익분기를 넘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의 펀딩을 통해서 손익분기점에 다다르고 이제 그 이후도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는 단계를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처음 펀딩을 받고 처음에 얼마만큼이 자금이 필요한지 봤더니 서비스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자금만 있으면 나중에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첫 목표로 서비스가 정상 궤도에 오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정상 궤도에 오른다는 말이 뭘까요? 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서비스를 출시해서 막 마케팅 막 하고 유저들이 막 보이고 컨텐츠 막 쌓이고 나면 알아서 나중에 굴러가잖아요. 이거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서비스가 정상 궤도에 오른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얼마만큼이 필요한가를 봤어요. 이제 그랬더니 한 1년 정도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개발 다 포함해서요. 이제 그랬더니 1년 동안 그럼 얼마만큼이 자본이 필요하지? 라고 봤습니다. 뭐 사무실 고정비, 월세 55만원에 관리비 25만원 하면 월 한 80만원 나와요. 식비 4명, 새끼 한 달 하면 220만원. 졸라 커요. 220만원. 네, 그리고 인건비는 저희가 안 줍니다. 사실 주고 싶은데 줄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월 한 3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한 1년으로 대략 한 퉁치면 한 3천만원 정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는 3천만원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다고 아무도 안 주잖아요. 막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얻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이제 자금을 어떻게 얻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찾아다니다가 이제 정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정부에서 스타트업이나 뭐 초기 벤처들을 위해서 뭐 거의 뭐 융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창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정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여기 쓰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잘 안 보이죠? 이거 안 보이죠? 쓰지 마세요. 이거 여기 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bizeinfo.go.kr이라고 하면 bizeinfo.go.kr이라고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가시면 정부에서 하는 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던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잘 나와 있어요. 적을 시간 5초 드릴게요. 네, 적었죠? 네, 하지만 대부분이 1, 2분기에 신청을 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제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청년이라는 단어가 사업 이름에 들어가면 저희는 지원이 불가능했어요. 청년이라고 하면 보통 만 20세 이상을 말하는데 당시 저는 만 17세였기 때문에 가슴 아프게도 신청을 못했어요. 이제 그래서 팀원들한테는 이미 돈 뜯어서 이제 초반에는 팀원들한테 돈 뜯어서 월세 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는 나는 학교 자퇴하고 이제 손 안 벌린다라고 이렇게 막 해놨는데 막상 이래 보니까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지가 막상 고민인 거예요.